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통크한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오늘은 연말정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9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13월에 보너스라고 얘기했던 연말정산, 올해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환급액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얘기들 주위에서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들으시죠. 여론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정부 여당도 기자회견 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현황은 어떤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환급액이 줄고 어떤 분은 오히려 돈을 토해대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이게 8천만 원 이하면은 세금이 거의 늘지 않고 연봉 3억 원 초과 근로자는 865만 원가량 늘어난다. 이게 정부가 원래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3억 원 초과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을 리는 없고 결국 계산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연봉이 이제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정세가 없다. 그리고 연봉 한 7천 정도는 한 3만 원 정도 이제 세금이 올라간다. 이렇게 당초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납세자연맹이 정부에서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연봉 3천만 원대의 미용 근로자라든지 작년에 자녀를 이제 출생한 경우, 자녀가 6세 이하인 자녀가 많은 경우,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소득공제 방식에서 이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거 복잡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봉에서 이제 빼주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가세표준 전 단계 줍니다. 세금은 가세표준 곱하기 세율을 해서 세금을 구하는데,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서 빼주는 방식이 소득공제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준다. 즉 세액공제 10만 원을 해준다 그런 것은 10만 원을 돌려준다는 의미고,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는 100만 원 곱하기 자기가 적용되는 세율, 예를 들어 15% 세율이 적용되면 15% 곱해서 돌려준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 이거죠? 네, 그것이 조세 체계가 바뀌면서 한두 개가 바뀐 게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의료비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연금저축, 우리가 기타 등등 교육비 10개 이상의 어떤 소득공제 항목들이 바뀌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정책 주계를 제대로 잘 못한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기의 가세표준, 누진세 가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찝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조급하게 이제 세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추계를 못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정부는 이거를 그러니까 왜 바꾼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 정부는 그거를 세금 형평성을 위해서 고소득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바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내막을 보면은 복지는 늘어나는데 이제 세금은 징수가 잘 안 되고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로소득자라는 것 자체가 한 1,600만 명 연말 증산하는데 그분들이 인원수는 많지만은 정치적인 힘이 없죠. 그래서 사실 1차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먼저 청취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차근차근히 추진했더라면 부작용을 조금 줄일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요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하게 소득 공개를 축소하거나 뭐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수십 년간 우리가 유지되어 왔던 소득 공개 방식의 세금을, 우리가 세 공개를 바꾸면서 그것도 한두 개의 소득 공개가 아니고 그 10개 정도의 소득 공개와 세 공개를 바꾸는 어떻게 보면 거의 혁명적인 세제 개편인데 그거를 단 몇 달 만에 뚝딱 해치워버리니까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도 급하긴 급했던 모양인데, 그렇죠? 지금 정부가 근로소득 공제 요건도 강화했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뭐예요? 근로소득 공제라고 있는데, 예. 연봉에서 바로 필요경비로 빼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번에 많이, 덜 빼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전 근로자들이 그것을 이제 소득공제 해주는 금액을 축소해서 미용 근로자 같은 경우가 그 영향으로 세금이 예상과 다르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싱글세이가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미용 근로자는 다른 소득공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공제를 이렇게 축소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세금 증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자녀가 많은 직장인들도 손해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뭐 자녀를 출생한 경우는 출생공제 200만 원 뭐 하고 자녀 양육비 공제를 해가지고 6세 자녀는 또 100만 원 또 소득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300만 원 소득공제 해주는데 올해는 이렇게 그게 폐지되고 이제 단순하게 15만 원 세액공제 해가지고요. 15만 원만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크게 이제 정체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돼서 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는 이 의료비, 양육비 이런 거 누구한테 몰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맞벌이 부부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민들 많이 할 것 같은데 몇 가지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보통 언론에서는 그 연봉이 높은 쪽으로 무조건 몰아라 이렇게 기사가 많이 있는데, 예. 그것은 이제 적절치 않습니다. 뭐 연봉 차이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연봉 차이가 비슷하거나 그러면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특별공제 금액이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 양쪽의 이제 우리가 세금 납부의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을 낮추는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들은 그거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예. 나서명의 이제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라는 그런 신문에서는 하는 도와주는 계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미리 이제 신문에서는 해야만이 올해는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9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됩니까, 정부는? 정부가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심각성을 잘 아직 파악을 못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일단 뭐 그거 여론을 피해가자는 식으로 예. 계속 땡질 식으로 지금 우리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다음 달 우리가 월급 받을 때 예. 이미 다 사실로 밝혀집니다. 우리 나서명 추계에 의하면 상당수 근로자들이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토해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월급을 못 받는 월급을 못 받아요? 예, 심각한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된. 한 달치 월급이 날아간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특히 연봉이 이제 7천만 원 이상의 구간에서 월급을 실제로 보면 월급보다 더 많이 토해내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심각한 문제를 정부에서 제대로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허둥지둥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할 말이 없어지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죠? 일단 급한 대로? 일단은 지금 올해 연말정산은 사실상 작년 세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손쓰기가 쉽지 않죠. 일단은 사태의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고 우리가 그거를 개선책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에서는 사태 원인도 제대로 이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뾰족한 방법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죠? 지금 당장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우즈가 애인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네네. 알파인 스키의 최고 스타라고 얘기한 린지 본이요. 네. 이 린지 본 선수가 월드컵에서, 역대 최다 우승 신기록을 세웠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스키 월드컵이 한 시즌에 한 12번 안팎에서 한 15번 정도 열리게 되는데요. 린지본이 16살 때인 2000년도부터 출전을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월드컵 여자 활강에서 또다시 우승을 했습니다. 예.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우승한 게 2005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우승을 적게는 한 시즌에 한 번 우승할 때도 있었고 많을 때는 한 시즌 동안 12번을 정상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우승컵을 쌓아오면서 월드컵 통산 63번째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스키 선수가 월드컵에서 그동안 최다 우승을 한 게 오스트리아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62번을 우승했었거든요. 예. 오늘 새벽에 우승하면서 63번을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활강에서는 랭킹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스키를 타고 가장 빨리 높음에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선수가 바로 린지 본이라는 거죠. 아하. 네, 지금 나이가 31살이고요. 예. 지금 여자 선수의 신기록은 일단은 세웠고, 그리고 남자 선수의 월드컵 신기록이 스웨덴 선수가 86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린지 본이 63번이니까 지금 차이가 한 23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린지 본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 한 3, 4년 정도, 물론 지금 정도의 기량을 보여주니까요. 예. 이렇게 더 한다고 하면 남자 선수 신기록까지 넘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린지본의 남자친구가 타이거 우즈인데요. 예. 타이거 우즈가 원래 어제는 스키장에 안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스키장에 왔어요. 예. 그래 여자친구가 신기록 세우는 거를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혼자만 못 알아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왜 그렇게 나왔냐면요. 예. 린즈본 선수의 시상식이 오늘 말고 어제 타이 기록을 62번째 우승을 하면서 타이 기록을 세우고 나서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때. 예. 근데 이때 타이거 우즈가 몰래, 그러니까 예고 없이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취재하려는 카메라 기자가 시상대로 몰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 휙 돌리는 과정에서 타이거 우즈의 이빨이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부딪혔구나. 예. 네, 부딪히면서 이빨이 부러졌어요. 야, 얼마나 세게 돌렸길래. 알고서 일부러 감정 섞여서 확 돌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아니겠고요. 예.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아마 오늘 새벽에 지금 정확한 얘기는 안 나오고 린즈본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모자를 콩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하면서 입을 완전히 가리고 정말 눈만 보이게 축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빨이 부러져 있거나 그래서 부어 있거나. 부어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타이거 우즈가 평소에도 사실 카메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골프 칠 때도 갤러리들한테 별로 친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썩 좋은 인상은 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본의 아니게 우연의 실수로 카메라에 부딪혀서 이빨이 부러졌겠지만 어쨌든 올 시즌에도 타이거 우즈가 좀 카메라를 조금 더 불편해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더 싫어하겠네요. 예. 네. 또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어제 하루는 쉬었죠. 네, 축구대표팀이 이제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 물론 경기력은 계속 안 좋아지면서 팬들의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그리고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예. 쉰 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아니 훈련해야지 무슨 쉬냐. 하루 시간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회를 치르다 보면은 적당한 시점에 휴식을 한번 줘야지 선수들이 이제 몸도 좀 편안해지고 예. 마음의 여유도 좀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하루 이제 휴식을 줬고요. 물론 오늘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휴식을 조금 편하게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A조에 지금 속해 있는데요.
예. A조가 개최국인 호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호주가 들어가 있는 조는, 그러니까 어느 대회든지 개최국에 들어가 있는 또 조는 죽음의 조? 아니요, 죽음의 조라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가장 먼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예. A조가. 그러니까 그만큼 뒤로 갈수록 이제 팀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하면 8강도 하게 되고 4강도 하게 되고 하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 먼저 경기를 제일 먼저 하다 보니까 휴식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체력을 조절할 수 있게. 예. 지금도 뭐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토요일 날 했죠. 예. 다른 팀보다는 좀 여유가 좀 있으니까 하루 쉬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파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김군의 행적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김군의 어머니는 핫산이라는 터키인 친구를 만나러 갔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IS에 가담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미리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김군, 왜 시리아로 갔을까요? 그리고 김군을 동행했던 바로 그 인물은 왜 김군이 사라진 3일 후에 예서야 신고를 했을까요? 물론 본인은 그동안 김군을 찾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터키어도 그리고 굉장히 낯선 곳에서 외국어로 혼자 사람을 찾는다는 것, 그거보다는 신고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시자 이슬람문화연구소장이시죠. 이희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교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핫산, 이 핫산이라는 게 저도 이제 독일에서 유학할 때 터키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독일에. 핫산 이란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수십만 명은 될 겁니다. 우리나라 거의 철수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아는 철수만 해도 안철수를 비롯해가지고 철수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바로 철수 같은 이름이 핫산인데, 이런 관련 핫산이라는 인물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래서 IS에 가담했다? 그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IS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 총책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별명이나 암호를 쓰죠. 그래서 핫산은 실명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IS의 터키 쪽 총책이나 젊은이들의 그 모집책, 또 동아시아 책임자 이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네. 모집책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IS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현재로서는 납치 가능성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 판단력 미숙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납치됐을 경우에는 보통 IS는 인질 납치할 때 그 몸값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린 김군이 사실은 인질 몸값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이탈리아나 이런 서구 인질들을 수백만 불씩 받으면서 인질 비즈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납치로서의 가능성은 좀 낮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납치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요, 교수님 터키 가보셨죠? 제가 거기서 한 8년 살았죠. 그러십니까? 네. 터키에 그렇게 오래 사셨네? 네. 근데요, 그러면 더 이게 얘기가 잘 되겠네요. 이 터키 지금 실종된 지역이 인구 한 8만 9천? 한 소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리아 접경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없어졌다. 그런데 지인은 3일 후에 신고를 했다. 이 부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석연치 않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길리스라는 곳이 터키에서 가장 작은 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도심에서 시리아 국경까지가 10km밖에 안 됩니다. 뭐 15분 거리죠. 예. 그리고 시리아하고 국경이 한 9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5m 간격으로 군인이 배치해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제 국경이 넓기 때문에 지금 IS가 이제 활동하는 중요한 거점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IS 대원들이 이제 킬리스를 통해서 출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위험한 지역에 갔다는 자체가 우선 석연치 않고요. 그건 예. IS 출몰 지역이고. 그러니까 관광지도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건 예. 일반 지금 이제 전 세계 서방 국가에서 지금 출입이 통제되는 적색 위험 지역이고 현재 거의 뭐 준기염 상태에 있는 곳입니다. 예. 그곳에 이제 김군을 데리고 갔다는 자체가 석연치 않는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갔겠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쫓아갔겠죠. 예. 본인은 원했다 하더라도 옆에 이제 동행분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선민이요? 동행분이 예. 거기에 갔다는 것도 굉장히 석연치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실종이 됐을 때 즉각 조치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형태든지 좀 조사가 뭐 진행되어야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의문투성입니다. 그 현지에서 외국인이 터키도 잘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이 혼자 찾으러 다녔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게 이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뭐 거기 뭐 언어도 잘 안 통하는 상황에서 그 넓은 곳에서 찾는 곳이 이제 쉽지는 않았겠죠. 예. 그게 좀 사실 뭐 우리가 외국 나갔을 때 누구 잊어먹으면 당연히 대사관에 신고부터 하거나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상식인데 그게 좀 이상하고요. 자, 그리고 SNS를 이용해서 IS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접촉했을 것이다. 이 SNS,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이 단체가 SNS를 잘 활용하는 단체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IS의 전형적인 그 요원 모집이나 선전적으로 SNS나 첨단 매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전의 테러 조직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SNS나 특히 이제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암호로 유행하는 슈어스팟 같은 새로운 통신 기법으로 주로 이제 10대나 20대 젊은 이제 분노 계층이나 소외 계층 또 새로운 존재감에 목말라하는 이 부정응자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IS가 최근에 쓰고 있는 수법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을 쉽게 끌어들이도록 방법을 강구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이런 그 김공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 유럽계도 많은 모양이던데 이런 사람들이 킬리스인가요? 네. 거기를 통해서 넘어갈 때 국경 수비대한테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0원, 그러니까 10달러 정도 주면은 그냥 국경 수비대가 눈 감아준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계가 한 900km 정도 되니까요. 일단은 뭐 정식 통관 루트가 아니더라도 통제가 느슨한 곳에서는 그런 출입국이 가능하고 거의 뭐 사실상 치안 부재지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뭐 정식 통관할 때는 뭐 터키가 워낙 또 잘 조직된 나라니까 뭐 그게 통하지 않고 현재는 뭐 세계적인 관심 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10달러를 가지고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고요. 그렇죠. 이제 통제가 느슨한 곳에서 어떤 지역 민병대들이 통제하는 곳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또 하나 이 김군이 넘어갔다라고 쳤을 때에도 말이에요. 말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현재는 아랍어를 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랍어 조금 한다고요? 뭐 현지에서는 터키어보다도 또 아랍어가 잘 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터키임에도 불구하고 아랍어가 더 잘 통한다. 예, 킬리스는 원래 이제 시리아 땅이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터키에 병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 대부분은 아랍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관계가 터키 관계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IS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군이 이제 IS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김군이 만약에 IS에 가담했다면 바로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는 걸 확인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든 일이죠. IS는 한번 가담하면은 빠져나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독자적으로 탈출을 하기도 쉽지 않고요. 이제 그 힘들게 받아들인 친구들을 어떤 홍보 효과나 어떤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지 않고 쉽게 풀어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요. 뭐 어떤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또 터키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우선 이제 김군을 빠져나오게 하는 게 가장 큰 초점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돌아오도록 빌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쉽지는 않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IS 이슬라믹 스테이트에 가담한 한국인도 있고 일본인은 많다. 이런 것들을 네.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 뭐 유럽 국적의 이슬람 2세들이 한 3,5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것은 거의 뭐 외신이나 또 서방 정부 기관에서 확인이 되고요. 예. 일본에서도 나카다라고 하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전직 교수가 신학 이슬람학 하는 교수가 지금 IS 대원으로 공식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유럽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1세대들은 그 모욕과 차별을 참으면서 자식들이 성공을 위해서 그걸 이제 견뎌왔지만, 예. 그 나라에서 프랑스나 독일 국적으로 자라난 2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소외, 모멸감을 못 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로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IS 같은 그 교묘한 선전에,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이슬람 국가가 아닌 한국이나 일본에까지 이제 연장된다는 데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10대가 특히 사회로부터 부적응자로서 예. 어떤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나 이런 언둔형 외톨이들이 이 IS의 교묘한 이런 홍보에 현혹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고 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테러 조직입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제 금전적 반대급부나 이런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감이 없는 친구들이 IS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제 그런 한 약간의 돌발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였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제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로 정렬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부루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 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통크한 카타르시스, 덴젤 워싱턴의 화끈한 액션, 무질서한 세상의 균형을 맞춘다.
정통 하드보일드 액션 더 이퀄라이저 1월 29일 대개봉 청소년 관람 불가.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예, 오늘도 재구성해야 될 사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좀 아까 IS 얘기했거든요. 저희가 네. 지금 그 얘기 좀 마저 계속 해보죠. 네네. 근데 팀장님이 보셨을 때에는 실종입니까? 가담입니까? 잡았죠. 그 수사 경험칙상 또 여러 네. 가지 국제범죄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종이 아니고 자진 가담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가요? 예. 사실상 집에서 지금 국제범죄 수사대에서 여러 가지 그 정황을 수사를 하고 있지만 뭐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금 그 계정도 들여다보고 하는데 그 수어스팟이라는 게 뭐 지금 보도가 워낙 많이 됐지만 예. 사실상 중간 서버 없이 식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흔적들이 보면은 그 특별히 그렇게 보안성이 강화된 그런 그 통화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모에게 그 터키를 안 보내주면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검정고시도 보고 노력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졸라가지고 갔는데 결국 이런 목적들이 같이 간 홍모 씨라는 45세 된 홍목 씨라는 분하고 8일날 이스탄불 거쳐서 9일날 킬리스에 도착을 해가지고 10일 아침 갑자기 사라졌단 말이죠. 혼자. 예. 이런 정황들을 보면 수사 경험칙상 봤을 때 이게 5km 떨어진 지역이고 그게 이제 약 9만 명이 미만이 사는 그 순위파 무장단체 그 장악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월경을 하는데 보도도 됐지만 불과 10,000원 정도 우리나라 예. 이 정도면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심취가 돼가지고 IS 이슬람 국가에 피싱된 게 아니냐. 예. 이런 지금 분석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국제범죄 수사대라든가 우리 애교부 당국에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증자는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슬라믹 스테이트는 국내법으로도 국제 테러조직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위법적인 그렇습니다. 조직이겠죠. 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모님은 몰랐을 것 같다라고 부모님은 생각하는- 몰랐죠. 근데 같이 간 사람은 뭐라고 보세요? 그 같이 간 동행인지. 사람이 예. 예를 들어서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거나 유인한 게 아니고 부모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혼자 하니까 내 아들과 같이 여행을 좀 해주고 안내를 해주라. 이렇게 돼서 간 거기 때문에 그 홍모 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가 없는 걸로 지금 어제도 하루 종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일 있다가 그렇게 신고하는 그 이제 게 이분 얘기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요. 어떤 네.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3일 있다 신고합니까?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터키라는 곳 경우입니까? 때문에 바로 네.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진술은 이런 거예요. 아 어딘가에 좀 외출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올 걸로 생각을 했다. 짐까지 다 싸가지고 나왔다는데.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는데 결국 대사관에 신고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 홍모 씨라는 사람이 어떤 그 피싱 작업에 유인하는 작업에 뭐 동원되거나 이런 건 그랬을 없는 걸로. 확률이 네. 적다이. 네네. 그런 그럴 건 소지는 없다.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도 진짜 아닌 밤중에 날벼락을 맞은 분이네요. 그렇죠. 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뭐 아랍어라든가 뭐 중동 쪽이 사용하는 뭐 터키어라든가 그렇게 뭐 잘 하지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예. 네. 제가 팀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을, 이 홍모 씨라는 분을 부모님들이, 김군의 부모님들이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같은 교회를 네네. 다녀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네,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소개를 받고서 애를 데리고 터키 들어가는 것도 전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게 하는 것도 특이한 경우가 아닌가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 종교라는 개념이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탄탄한 신뢰감을 주는 종교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 단체, 종교 시설, 교회 내에서 만나고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신뢰를 했던 아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종교적 이념에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다. 이렇게 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테러 조직에 가담하게 돼서 징역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 테러 조직에 가담을 해가지고 징역형을 받았다라는 이런 개념은 사실상 많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이런 케이스는
역시 이 IS라고 하더라도 테러 집단, 범죄 집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형법에 그 범죄 집단에 가입하면 처벌받는 범죄 집단 가입이나 범죄 집단 내에 들어가서 구성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최고 수계는 뭐 사형. 무기, 사형. 그다음에 행동 대원 같은 경우는 최하 10년 이상의 형에 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범죄, 중한 범죄죠.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유럽 같은 경우로 이렇게 보더라도 자국민이 IS에 가담했다고 들여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단지 부모가 가서 독일계 아랍의 그러니까 독일에 사는 아랍계 주민이 그 왜 아들이 IS에 가담하러 갔을 때 그 어머니가 바로 이 터키 여기까지 그렇죠. 가가지고 네. 데리고 온 적은 있죠. 네. 그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요. 그렇죠. 직접 올경을 해서 그 구출해 내기도 하고 오스트리아 소녀는 2명이 6개월 동안 그 가입을 했다가 선전용으로 됐다가 결국은 그 탈출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유럽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걸 테러 방지법이 생겨가지고 국적을 박탈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징역형에 처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예. 뭐 알려지다시피 독일에서는 2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가지고 지금 그 활동하고 가담한 죄로 처벌을 했죠. 예. 근데 일본도 앞에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알려지기로는 일본 사람이 10명, 중국인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1년에 보통 한 1만 5천 명 정도가 현재 알려지기는 시리아 내진이 4년 되거든요. 1만 5천 명 정도가 미 중앙정보국 발표하면 1만 5천 명 정도가 새롭게 지금 가입돼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 사람이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자가 3만 5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네. 그다음에 아랍인들 포함해가 중동 지역 사람들 이슬람 순수한 교인들 하면 14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네. 네, 우리나라 그 범죄 수사대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요. 그 외국인 범죄 수사대. 그래서 이런 14만 정도는 사실상 지금 전혀 뭐 위험하다 이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큰 그렇죠. 걱정은 안 할 수도 됩니다. 근데 이게 SNS를 통해서 이 김군도 뭐 어떻게 된 모양이던데 이 SNS 이거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이런 IS. 사실상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롤리 울프라 그래서 이제 애로운 늑대 이게 예. 원래 그 러시아 불세출의 혁명가라는 트로츠키의 원래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예 그 소위 말하면 IS에서 SNS 세계에 널려 있는 애로운 늑대 성향의 10대들을 향한 그 피싱 작업이 가장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IS 이슬람 국가의 대원들이 뭐 영웅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담을 하면 급여도 제공하고 IS 가담 소위 지하드 성전에 종사하는 그 여전사들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사겨 교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걸로 유인을 하기 때문에 10대들이 그 판단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소영웅 심리라든가 이런 걸 자극을 하게 되면 결국 일정한 어떤 피싱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그 금천구에 사는 김목은처럼 이렇게 심취가 돼서 결국 유인돼서 가담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지금 최초지만 해외에는 굉장히 많게 알려지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백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는 약 14만 정도의 그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데요. 절대로 이 이슬라믹 스테이트와 같은 이런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이슬람교 전체가 매도를 당해서는 안 되고요. 단지 저희는 극단적인 테러 집단인 이슬라믹 스테이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증오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 그리고요. 안산인질범 말이에요. 네네. 야, 어제 보니까 참, 이 친구도 참 제정신이 아닌 게, 자, 경찰서 걸어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랬어요. 네, 반성하는 기분도 근데 보이고요. 현장 검증 가가지고는 뭐냐면, 그 의붓 아들이 말이에요. 아들.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너희 엄마 데려와. 이게 제정신 막힌, 물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랬겠지만. 그래, 지금 그 다중인격의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지금 진단이 서서히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 유영철, 그 연쇄살인마 유영철이가 20명, 원래는 이 혐의가 22명인데 20명으로 나중에 한 건을 부인해서 20명으로 지금 확정이 됐는데 20명을 죽였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강호순, 정남규도 10명, 14명을 살해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 유형이 지금 이 김상훈 유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숫자만 차이가 나지. 그렇죠. 일순간 어떤 그 약간 자기가 체념하면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다가도 갑자기 그 돌변해가지고 자기 범죄를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모든 현상들 사회
또 상대방에게 돌리는 이런 형태, 그리고 범죄 인지 능력이나 입법성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김상훈 같은 경우도 아들이 22세인데 그 원망소리, 엉망 섞인 소리, 그러니까 전 남편의 아들이고 지금 그렇죠. 부인의 친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 여동생을 살해한 그 분노를 표출하니까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 엄마 데려와 이러고 악을 쓰고 그다음에 그 살기 어린 눈, 또 때로는 그 이상 야릇한 미소를 짓는 이런 정말 아주 그 다중인격의 저행적인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요즘 화두가 되는 게 과연 우리나라의 97년부터 58명의 사형수, 앞에서 언급한 이런 사람들이 1년에 3, 4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먹여 살리고 재워줘야 되느냐, 이런 흉악 무도한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국민 세금으로 살려야 되는가 하는 이런 여론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맞습니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9714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엄마가 딸을 성폭행 당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참고 지금까지 샀을까요? 그 점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2년 전에 자기 작은 딸을 성폭행하고 또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100여만 원씩을 계속해서 그 갈취를 해가고 자기 부인에게 놀면서, 근데 이 사람이 이 게임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전력이 한 13번 정도 되는데 굉장히 흉포하면서 흉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인을 향해서 죽여버린다, 계속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가족을 다 몰살하겠다는 이런 형태의 협박을 계속해서, 그 협박 때문에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작은 일이 벌어졌을 때 과감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근데 사실 갔었잖아요. 허벅지 찔리고 나가지고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 케이스는 불과 4일 전에 갔었는데 그 내용도 민원 상담관에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 구속을 할 수 없다. 구속이 바로 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원 상담관이 퇴직한 수사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 상담관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는 아쉬움은 지금 크게 남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이코패스다. 사이코패스는 전혀 처벌 수여하고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정신 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자, 어린이집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린이집, 지금 이제 부평 어린이집 사건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는데 피해 아동이 일단 10명이다. 그리고 주먹으로 이제 얼굴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이게 CCTV가 없으면 알려지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예, 사실상 CCTV가 이번에도 그 두 곳 다 지금 전국에서 지금 여기저기 신고가 되고 있고, 그 경찰청장 강신명 청장이 지금 전수조사를 1개월 안에 마치겠다 했거든요. 예. 지자체하고 협동을 해서 예. 전국이 4만 한 4천 개 정도. 그런데 이 CCTV가 불과 몇 년 전에도 CCTV 의무화 설치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전국의 22만여 명의 종사자 중에 상당수가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사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래도 정치적인 압력도 하고 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CCTV 자체가 이 어떤 위법이나 룰을 어긴다라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피해를 준다 하는 건 전혀 좀 근거가 논리가 약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번 어린이집 학대 아동 사건도 CCTV가 없었으면 잡아 떼버리면 그만이고, 아이들이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아이들이 여기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밝혀지고 전국에 약 47만 명의 영유아 보육원생들의 부모, 이 부분들이 지금 분노하는 앵그리마임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잠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여기에 관련된 잠재적 피해 심리적으로 피해보는 분들이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애가 친가 형제 자매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 야당이 아주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CCTV는 절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데도 원웨이 밀러라 그래서 영유아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교육을 그 교사들이 하고 있을 때 그 교사나 학생들이 모르게 밖에 와서
들여다보고 돌아가는 이런 정도 하고 있고 CCTV에서는 특히 영국이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죠. 많죠. 예. 500만 대 정도 설치를 해서 범죄를 37% 정도 다운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고 이 CCTV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CCTV 의무화 설치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이것이 인권 문제라기보다도 분명히 범죄 예방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꾸 안 보이는 대로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각지대를 없애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그 CCTV 장착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어린이를 가르치는 곳에서 어떤 크게 그 보육교사나 교사, 보육원 종사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게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치원 내에서 어떤 형태의 학대를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시간 내에 그 CCTV에 이런 사실이 없다고 알려줄 수 있는 반대급부도 있거든요. 이런 점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그림 찾아가는 영화세 시봉 그때 그 거리 그 사람 영화세 시봉 Yo 정우 김윤석 한효주 김희애 김인권 진구 강하늘 장현성 조폭래 다가온네 따뜻한 영화세 시봉 세시봉 영화세 시봉 2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는 방법 아세요? 바로 온가족 무료! 가족끼리 포인트를 공유하면 최신 폰 최대 60만 포인트 할인! 함께 쓰는 집전화 인터넷은 기본, 가족 누구나 무한 멤버십까지! 복도 혜택도 많이 받으세요! 가족이 힘이다! 그러니까 SK텔레콤.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1192님 자녀가 많은 사람의 공제를 축소시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니요. 9944님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것저것 따질 여유 없이 간소화 서비스 제출하고 있어요. 8083님 신 교수님 참담합니다. 일당 6만원짜리 노동자 연말 결상 이야기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저임금 노동자, 알바, 소외계층도 돌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